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이제 2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결혼을 남들보다 일찍 했어요. 남편도 저보다 연상이기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아직 결혼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어린 편인 걸 떠나서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게 서로 다른 두 집안이 만나 하나의 가족을 꾸리는 일이니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의견 다툼도 생길 것이고 어려운 시간도 있을 거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 쉽지만은 않을 거라 미리 마음의 준비도 다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시작부터 이런 식의 고난의 시간이 있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네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는 전문대를 졸업한 뒤 작은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원하면 편입을 해서 4년제 대학을 도전해봐도 좋다고 하셨지만, 당시 저는 공부에는 큰 미련이 없었고, 하루라도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먼저 시작했는데, 거기서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은 거래처 직원으로 영업일로 회사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글서글하고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라서 항상 사무실에 방문하면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각자 직장에서 제일 어렸고 같은 또래로 나이도 비슷했기 때문에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둘 다 직장인이었어도 회사 생활을 일찍 했을 뿐인 여타 다른 대학생들처럼 아직 한창 때의 20대였으니 남편과 저는 조금씩 인연을 쌓아가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연애하면서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 또래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달랐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어려서부터 하루빨리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다면서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저에게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싫다. 결혼하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는 하고 싶은 게 아직 많다고 선을 그었지만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다며 결혼하자고 끈질기게 저를 졸랐어요. 솔직히 남편의 끈질김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저희 나이에 연애를 한다고 해도 결혼하겠다 저렇게 강렬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 저는 남편의 끈질긴 구애에 결국 알겠다 했고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든 공부를 하게 되든 청혼하면서 내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하겠다는 것은 꼭 다 하게 해줘야 한다고 했고 남편은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고 꼭 그러겠다고 했어요. 전 순진하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네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남편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경우 별다른 직장은 다니지 않으셨고 대신 물려받으신 땅과 상가에서 나오는 새로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상가라고 해서 엄청난 건 아니었고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에 적당한 동네 근처 빌딩에 있는 꼬마 상가 정도였어요. 하시는 말씀이 적어도 당신들의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희에게 어차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쓸데없는 걸로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해치우라고 하시더군요. 반면에 저희 친정에서는 결혼을 허락해주긴 하셨지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참 예쁠 나이에 딸이 결혼을 한다니까 아쉽기도 하고 미련도 남고 그러셨던 거겠지요. 특히 친정어머니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저를 몇 번이고 말리셨어요. 제가 그러다 이렇게 날 좋아하는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나면 어쩌냐 하니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면서 그런 걱정 때문에 하는 결혼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니 결국 행복하게 잘 살라며 허락을 해주셨죠. 이게 아들 가진 부모와 딸 가진 부모의 차이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편과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적당히 생략할 건 생략하고 신혼집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시댁에서 전세를 구해준다고 해줬었는데 적당한 매물이 많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집에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전세가가 애매해서
이럴 바엔 남편과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월급을 모으면 최소한의 대출을 끼고 전세가 아니라 자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월세로 나온 풀옵션 빌라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그럴 바에는 두 분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하라고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세는 어찌할 거냐니까 남편이 그럼 그 세는 자기가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한테 받아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사실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 했지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다 보니 아직 대출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한 달 상환금만큼만이라도 저희가 세 대신에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어차피 월세를 구해 들어가려 했으니 세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보증금까지 넣어서 들어갈 바에야 친정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훨씬 경제적이었지요. 다행히 시부모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잡음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부모님과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혼인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댁과 상의해야 할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혼인신고는 여독이 풀리고 다음 주쯤 하려고 한다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혼인신고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할 생각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영악하지 않냐면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거니 저더러 이해를 해달라 하시더군요. 듣고 있는데도 그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답답하다는 듯이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제가 애도 안 낳고 있다가 이혼한다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자기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이 쪽박 차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 소중한 자기 아들 지키기 위함이니 저보고 이해하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어떻게 갓 결혼한 애들을 앞에 두고 이제 막 신혼여행 마치고 왔는데 저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걸 또 그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혹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내가 진짜 위자료 생각해서 결혼한 거라 생각하냐니까 부모님은 다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라며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우리들 걱정을 해주신다고 포장했지만 그게 어딜 봐서 우리들 걱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무리 아기가 없었다지만 누가 들어도 제가 마치 남편 집안 재산이나 위자료를 노리고 결혼한 사람처럼 들렸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피해자고 제가 나쁜 사람인 걸 깔고 말한 거잖아요.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벙쪄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대신에 제가 1년 안에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주고 혼인신고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주면 섭섭하게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애를 갖기 전까지는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가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더군요. 솔직히 그때 지금이라도 이 결혼 엎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결혼 우겨서 한 거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었고 친구들 얼굴은 어떻게 보나 싶고 복잡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혼을 결심할 용기는 선뜻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청혼을 했고 저도 그런 남편이 좋아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어차피 결혼하자마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결혼을 했으니 언젠가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었으니 그 계획을 조금 일찍 앞당겼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된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합리화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친정부모님을 비롯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 선택이 옳았음을,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인내심이라곤 하나도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저희에게 애는 그래서 언제 가질 거냐고 걸핏하며 물어보셨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만나건 일주일 만에 만나건 인사 같은 건 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애는 생겼냐 하고 물어보시는 게 시부모님들의 인사 방식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더러 이번 달에는 몸이 어떻냐? 아무런 낌새가 없냐? 그런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시도 때도 없이 하셨어요. 친척분들 만나는 자리에서도 날짜를 보시곤 애 들어서는 날이면 이런 모임에 억지로 와 있을 필요 없다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아이나 만들라는 식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도 서스럼없이 물어보시기도 하셨고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그러실 때마다 그러지 마시라고 제 편에 서서 말리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을 이겨먹을 만큼의 성격은 못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지친다는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한참 젊었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는데도 왜 안 생기는 건지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저희 부부에게 시험관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친정어머니께 전하니 저희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알아보니 시험관이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생스러운 과정이라고 하던데 왜 그렇게까지 제가 제 몸을 혹사시키면서 애를 가져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전 죽어도 그렇게까지 아이를 갖고 싶지는 않다고 완강하게 나섰습니다. 친정에서도 무슨 손자 못 봐서 환장한 집안도 아니고 아직도 30 되려면 한참 어른 애한테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며 뭐하러 그런 걸 참고 사냐고 저더러 당장 헤어지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우물쭈물 뭐라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제 눈치만 살살 보면서 그 시험관이라는 거 그냥 한 번 시도라도 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고 앞으로 갈 길이 구만리인데 이런 남자를 믿고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저더러 왜 시험관 시술을 피하는 거냐면서 또 혹시 무슨 하자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혹시 문제가 있는 거냐며 저를 추궁하시더군요. 제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사람을 앞에 두고 하자가 있네 없네 운운하시니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제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알려드려야 직성이 풀리겠더군요. 저는 시부모님에게 저는 이 남자랑 이혼할 작정이지만 저한테 말도 안 되는 허물을 뒤집어 씌우시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고 다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더러 만약에 제가 무슨 문제 있는 몸이면 저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20살이 넘어서부터 매년 건강검진은 물론 산부인과도 꼬박꼬박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말에 좋다고 대신 남편한테 문제 있는 거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갖가지 검사 끝에 나온 결과는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이미 정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마당에 남편 몸까지 그렇다니까 속된 말로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 결과를 듣고는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걱정 마시라고 위자료 내놓으란 소리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 덕분에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이혼이니 뭐니 귀찮은 절차도 겪을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됐을 거 신혼여행 다녀온 거 그냥 애인과 해외여행 다녀온 셈치고 시부모님이 애 낳기 전까진 혼인신고 못 해준다는 말 꺼내셨을 때 이혼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놈의 정 때문에 괜히 참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자료야 그냥 몇 달 친정부모님 대신에 월세로 대출금 갚아준 거 받은 셈 치면 되겠지만 허송세월 낭비한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혼인신고를 안 올렸어서 이혼녀 딱지는 면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조금 감사해야 할 일일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태도를 싹 바꾸시곤 저한테 매달리시더군요. 애시당초 둘이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어떻게 남편이 아프다고 아내가 남편을 떠날 수 있냐면서 부부의 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나요. 그래서 제가 언제 저희를 부부로 인정이나 해주셨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그게 재구실을 못하는 게 왜 아픈 거냐고. 씨 없는 수박이나 씨 있는 수박이나 둘 다 똑같은 수박 아니냐. 멀쩡한 어머님 아들 환자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가족 넷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자 그랬어요. 자기들도 자기 아들이 저래가지고 어떤 여자가 시집 오겠나 싶었던 거겠죠. 그 와중에도 소름 돋는 건 애를 못 낳는다는 걸 알자마자 그 사이에 또 계산을 한 건지 넷이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셨다는 거죠. 대를 이어줄 자식을 지 자식 문제로 못 낳게 되었다지만 그 와중에도 한 푼 손해는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넷이서 살자는 말인즉슨 저보고 들어와서 살면서 자기들 수발 들으며 시집살이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순간적인 기지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남편 결혼한다는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언젠가는 은근슬쩍 합가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다 티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남편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 이런 수모까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바보짓을 할 리가 있나요? 저는 시부모님을 정중히 밀쳐내고 어디 한 번 씨도 없이 손자손녀 쑥쑥 낳아주는 며느리 어디 한번 잘 찾아보시라고 덕담해드렸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며느리면 아마 어머님도 모시고 살아줄 거라고. 혼인신고도 하지 말라면 시키는 대로 안 해주지 않겠냐고. 혹시나 만약에 정말 그런 며느리 찾으면 저한테도 꼭 소개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빈정거리려고 한 말이지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한테도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짐 빼고 나가 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너는 평생 너네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할 팔자인 것 같다고 덕담 한마디 해주면서요. 친정 부모님도 검사 결과를 듣더니 하늘이 도왔다며 아무런 걱정 말라고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지 말라는 결혼 억지로 해놓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 기분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 부모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는 지금도 자기가 너무 철이 없었다면서 자기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죽을 때까지 시부모님을 보지 말라면 안 보고도 살겠다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하더군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부모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두 분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180도 변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흙탕물인 걸 알면서 제가 그걸 왜 또 마시겠어요. 인생 공부 진하게 했다 생각하고 정말 저를 환영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을 가진 상대방을 만날 때까지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즐겁게 살 작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